방송 디스플레이아 이런 디스플레이아 톤입니다. 아 오늘 내용이 참 웃을 만한 일은 아니에요 이게. 네. 일본 망은 왜 이러는 거야? 왜 그러는 거니? 왜 그럴까요? 그 뉴스 보셨어요? 뉴스 나오는 거 계속 봤어요. 오늘이요? 오늘? 오늘도 나왔어? 나오는 거 계속 보셨다고요? 뉴스에서 계속 내야지니까. 네. 참 망원들을 지금 막 짓거리고 있죠. 야 침략이 그 침략이란 단어가 비밀은 침략이 아니야. 이게 침략은 아니야. 뭐가 침략인 거야? 침략의 정의가 무엇이냐? 나는 맞았는데 때린 사람이 없어. 왜 이래 이거? 진짜 왜 이렇게 뭐가 잘못된 건지 뭐가 잘된 건지 바른 역사 의식과 교육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정말 제대로 역사 좀 왜곡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제는 저희 어떻게 바로잡을 수 있을까요? 뭐 어떻게 바로 잡겠어. 차차 조금씩 우리가 해나가야 되는 게 아니겠어? 그렇죠. 일본이 그렇게 막말을 해도 저희는 거기에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고 우리 문화인들이라면 조금 우리의 것을 더 보여주고 알리는 거에 더 치중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지.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방법들을 많이 생각해봐야 될 것 같은데 오늘 방송할 내용이 그래요. 네. 저희 뮤지컬 유니순 여성 의병장이죠. 네, 여성 의병장. 네. 최초의 거룩한 최초의 여성 의병장의 거룩한 항일 투쟁사를 다룬 뮤지컬 윤희순입니다. 네. 네, 먼저 영상 한번 보고 이야기 나눠볼까요? 이거 특집으로 방송된다고 말씀드려야 돼 이거. 6월 달을 맞아서 준비한 건 아니지만 어떻게 이렇게 잘 맞아 떨어졌네요. 저희 뮤지컬 유니순을 가지고 6회, 7회 특집으로 이번 주 하고 다음 주까지 2주 연속해서 방송이 나갑니다. 이번 주 오늘 방송 보시고 그리고 다음 주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우리 뮤지컬 유니순 영상 보고 네, 네. 영상 보고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주세요. 광복이 빨리 와. 우리 자손들이 잘 사는 것이 보고 싶어. 대한독립당 만세! 대한독립 만세! 대한독립당 만세! 대한독립 만세! 난 이 길로 의병에 나갈 것이다. 갑자기 의병이라니요. 무슨 일이? 지금 한양에서 외놈들 손에 국모께서 시해를 당하셨다는 예? 국모께서 외놈들 손에요? 외놈 대장 보거라. 우리 초첩자랑들 바다라면 항소 호랑이와 맞추기라 후회하기 전에 의병하러 나가보세. 말은 안 하겠다. 그렇다면 네 아들의 목숨은 여기서 끝이다. 이 마을 모두에 불을 질러라. 모두 태워버려라. 불안 소리 나면 태워라. 알겠나? 건성아. 보시면 조금 먹은 거예요. 네, 네. 윤희순 여사님이십니다. 먼저 연출님 소개부터 하고 뮤지컬 유니순의 방대한 자료를 수집하셔서 뮤지컬 유니순 강원도 최초로 강원도에서 뮤지컬을 만드신 연출님 소개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니 제가 갑자기 훅 들어가네. 윤희순 의사님 어색하네. 사진 좀 보여드리려고 준비하고 있었어요. 잠깐만 연출님 소개하고 연출님 방금 얘기했는데 유니순 갑자기 넘어가면 아니 연출님 이거 자기소개 뭐죠, 한 이거?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제 그 창작 뮤지컬 유니순의 대본과 연출을 맡은 김정은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이런 보여주세요, 사진. 우리 네. 유니순 의사님. 네, 반갑습니다. 제가 윤희순 의사님 사진을 준비했습니다. 음. 어떻게 보이시나요?
예. 잠깐 스톱. 에, 에, 어, 예. 자, 예. 남녀가 유별해도 나라 없이는 아무 소용 없다. 멋있지 않으세요? 아, 그 윤희순 여사님이 하신 말씀하신. 말씀이시죠. 나라 없이는 아무 소용 없다. 나라 없이 소용 있는 건 또 뭐가 있어? 나라가 그렇죠. 지금 뭐 그렇지. 아무 소용 없죠. 뭐든. 네. 맞습니다. 연출님 그 뮤지컬 유닛순을 만드셨는데요. 네, 예, 이 여성 의병장이잖아요. 그렇죠. 그 우리나라에서 최초가 맞습니까? 네, 최초가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 뭐 그 당시 이제 조선이라고 했는데 예, 조선 최초의 여성 의병장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예. 그 의병장이라는 게 무장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의병이라는 게 이제 예. 그 의로운 병사 예, 예. 군인이라는 병사니까 뜻인데, 무장을 해야 되는 예, 건데. 그렇죠. 뭐 무장이라고 하면 그 당시에 의병이 변변한 무기가 없어요. 네. 총도 많지 않았고 그래서 네. 이제 집에 있는 뭐 곡괭이부터 네. 칼, 농기구. 잔대기 뭐 이런 것들 다 들고 나와서 싸우는 그런 이제 형태였죠. 네. 그래서 이제 남자들도 그렇지만 여자들이 또 의병으로 나온다라는 건 그게 쉽지 않은 일이었어요. 네. 남자도 의병 나가는 게 쉽지 않은 일이지만 예, 근데 그렇죠. 이제 여성의 몸으로 그걸 의병으로 나가셨고 또 더군다나 의병대를 조직해서 여성 의병대를 조직해서 그 여성 의병대 의병장이 되셨죠. 예, 그 여자로만 구성된 의병대를 조직하신 건가? 뭐 여자로만 구성된 것라기보다는 여자들도 구성이 같이 된 거죠. 남자들 활동하는데 여자들도 같이 협력해서 할 수 있게끔 여성 의병대를 만드신 거죠. 예. 그러니까 이제 그게 사실 시대로 따지면 이제 을미 의병과 정미 의병 이렇게 의병의 그 큰 그 사건을 그렇게 두 시기로 보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을미 의병 때가 1905년이고 음. 1907년이 정미 의병인데 제가 알기로는 을미 의병이 이제 그 우리 잘 아는 단발령과 예. 그다음에 우리 그 명성황후 시해를 예. 계기로 해서 그 의병이 네. 일어나게 되죠. 예. 작품 내용에서도 처음 시작부가 네. 그 집에서 아버님이 아들의 편지를 받고 네. 의병대를 조직하겠다 해서 떠나시는 장면이 거의 첫 부분에 나오던데요. 네. 그때 들고 나가시는 게 그 곡괭이, 곡괭이 농기구 들고 나가시더라고요. 눈에 보이는 거 아니, 들고 뭐 나갈 수 있게. 그게 사실은 좀 잘못됐는데 리허설 때 예. 리허설 장면을 지금 영상을 보신 건데요. 예. 칼이 소품이 준비가 안 돼서 그래서 곡괭이를 일단 갖고 나갔고요. 공연 때는 칼이 준비돼서 원래는 칼로 칼이- 들고 나갔어요. 예. 그래서 그 오해하지 마시고요. 그렇구나. 이제 회사는 칼이라고 돼 있는데 들고 계신 게 곡괭이라 소품을 리허설 못 때. 찾으셨나 생각해도 혼자. 리허설 때 그 소품을 좀 저기 아직 그 미처 준비가 안 돼서 리허설 예. 영상이었구나. 예, 그 리허설 영상이어서 오해하지 마십시오. 네. 그분은 또 의병장이셨기 때문에 집에 칼이 있으셨어요. 예. 예. 의병대 그때의 의병대를 조직한다는 것은 어쩌면 나라를 위한 일이고 그 어떻게 보면 대의를 위한 희생이잖아요. 그렇죠. 남녀 차별도 있을 것이고 그렇죠. 그랬는데 여자 그러니까 정확히 얘기하면 남녀 차별은 아니고 그때 당시의 말로 남녀 유별. 유별이죠. 예, 그렇죠. 어떻게 보면 무시할 수도 있는 부분이 크잖아 여자라서. 그게 참 오해의 소지가 있어요. 뭐가 있냐면 우리가 이제 우리 조상님들의 그런 정신을 잘못 우리가 왜곡돼서 언어 차이인데 차별과 유별은 좀 다른 느낌이에요. 차별은 그렇습니다. 예. 이렇게 차이를 두고 예. 이렇게 차등적으로 대하는 거고 유별은 각각의 본분이 다르다라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유별이 맞겠네요. 예, 그래서 우리가 자꾸 그런 용어들을 착각해서 쓰니까 네. 이제 그게 이제 남녀 이렇게 불평등한 음. 관계로 우리 조상님들이 그렇게 된 것처럼 여겨지는 형태가 되는 거죠. 그게 어쩌면 잘못된 그 일본 그게 산재라고 잔재라고 해야 되나? 예, 잔재. 네. 그렇죠. 이제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남자가 해야 될 일과 여자 해야 될 일이 이렇게 구별돼 있었죠. 네. 그래서 여자는 집안을 돌보고 예. 남자는 바깥 일을 하는 것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정석으로 돼 있었는데 여성이 바깥 일을 한다라는 건 그렇게 쉽지 않았었죠. 그래서 그렇죠. 예.
그러면 그 을미의병 네. 그거를 윤희순 여사님께서 이렇게 리더십을 가지고 아니요. 을미의병 때는 이제 그 윤희순 의사님이 직접 나서셨다기보다는 뒷바라지의 개념이 좀 커요. 왜냐면 그때는 이제 전국에 있는 유생들, 그러니까 유림들, 지금으로 얘기하면 선비들이죠. 선비들이 또 물론 농민들이 이런 분들이 다 힘을 합쳐서 그 우리나라의 국모를 일개 시정 잡배 같은 일본 그 깡패라고 하든가 뭐 그렇더라고요. 뭐죠? 뭐 건달인가 뭐 깡패인가 그런 부류에 속하는 낭인들이 궁궐에 침입해서 우리 국모를 시해하는 일 아주 그냥 이건 뭐 생각도 할 수 없는 네. 상상이 안 되는 일이에요. 지금으로 생각하면 청와대에 예. 깡패가 들어간다는 건데 그렇죠. 이게 이해가 가십니까? 그것도 국제적인 카페가. 그러니까 그것도 뭐 국제적인 뭐 야구자 뭐 이런 네, 진짜. 이거는 진짜 뭐 이게 이거는 뭐 어떻게 말로는 이게 설명할 수 없는 이건 너무나도 치욕적이고 이건 뭐 국민이라면 그건 용서할 수가 없는 일이죠. 네. 사실. 그래서 그 일로 일이 터지고 또 얼마 후에 더 불어서 단발령이라는 우리 조상님들이 신체 부모, 수지 부모라고 했는데 그 머리를 자르는 이제 일련의 사태들이 벌어지면서 이제 그 참고 있었던 그런 의기들이 터지면서 터져나오는 의병을 나가게 되는데요. 그래서 그 윤희순 의사의 시아버님이 유홍석 선생님이신데 예. 그분이 의병장으로 이제 나가셔요. 예. 근데 그 유씨 집안이 아주 아주 좀 뭐라 그럴까 의병 활동으로 아주 대단한 집안이신데요. 그 윤희순 의사의 시백부라고 하던데 그분 중에 그 유명하신 유인석 장군님이라고 계세요. 네. 그분이 의병 대장을 예, 그분 역사적으로 예. 많이 예. 자료가 많고. 그래서 예. 유인석 장군님이 의병 대장이시고 그분은 이제 그래서 충주 쪽에서 이제 그 의병을 일으켜서 이제 충주를 공격하고 충주성을 함락하시는 그런 아주 혁곡한 정파도 세우고 13대 도총재라는 의병 총재도 하시고 이제 그러셨던 분이시고 유홍석이라는 분은 그 유인석 선생의 이제 사촌지간이죠. 사촌지간 형님이신 거예요 아마. 근데 그분은 이제 유홍석 장군은 춘천 지역을 거점으로 의병 활동을 하셨고.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그 작품 속에도 나오지만 시아버지가 의병 활동하러 나가신다고 하시니까 윤희순 의사께서 저도 함께 하겠다고 제의를 하지만 아버님이 집안에서 너는 가족을 지키고 자식을 기르는 것이 너의 이 책무다라고 하시면서 이제 만류하시고 떠나시죠. 네. 그러셔서 이제 의병 활동을 하시고 그러면서 윤희순 의사께서 그냥 집안에만 머물러 있던 게 아니라 어떻게든 본인이 할 수 있는 방향을 해서 뭐 밥도 주어다 나르고 그다음에 의병들의 뒷바라지 빨래도 하고 이런 것들을 다 그 여성들을 모아서 예. 그런 뒷바라지 활동을 하셨죠. 을미 의병 때는. 네, 작품에서도 그 오줌을 끓여서 화약의 예. 재료로. 그렇죠. 그 당시에 그 화약을 만드는 재료가 없으니까. 예. 그리고 또 의병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무슨 군수품이 있는 게 아니니까 예. 이제 그런 오줌에서 인 성분이 예, 있다 그러나요? 뭐 예. 그걸 이렇게 결합해야지 화약이 된다고 네.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아주 고된 일들도 여성 의병대들이 다 하신 거죠. 그러니까 앞에서 싸우는 남자들이 있으면 그 뒤에서 아니 뒷바라지 그렇죠. 하시고. 군수 전쟁의 승리는 군수가 좌우한다고 하잖아요. 그럼요. 예, 예. 뭐 총알이 없으면 예. 무슨 싸움을 하겠습니까? 예. 그건 뭐 엄청난 일이죠. 그게. 밥을 먹어야 싸울 것이고. 밥 먹어야 싸우. 뭘 들어야 싸울 것이고. 그래서 을미의병 때는 이제 그런 일을 주로 하셨지만 정미의병 때는 직접 군사훈련까지 받으시는 그런 걸로 이제 이렇게 발전을 해 나가시죠. 제가 알기로는 이제 그렇게 조사해본 결과 그렇습니다. 예. 이 작품을 준비하시면서 그 아무래도 여성 의병장이신 윤희순 여사께서 네. 그 자료가 아무래도 남자보다는 훨씬 더 적고 이렇게 좀 은폐돼 있고 그런 부분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예, 자료가 그렇게 많지는 않으셨어요. 근데 이제 그래도 몇몇 그 학자분들이 연구하시는 분들이 있으셔서 그 윤희순 의사님의 일대기나 이런 것들을 좀 평전 같은 게 몇 권 있어서 그런 네, 것들을 좀 평전. 많이 참조했고요. 뭐 각종 독립운동 사나 논문이나 이런 것들도 좀 들춰봤고요. 예. 그래서 거기서 이제 자료들을 많이 또 받았고 이제 춘천의 의암학회라는 또 이렇게 아까 유인석 선생의 그 학회가 있는데 거기서도 약간의 이제 윤희순 선생님의 이제 자료들이 있어서 거기서도 좀 이렇게 좀 자료들을 도움을 받았고. 어떻게 윤희순 선생님을 가지고 작품을 만들어야겠다. 이런 뭔가 확고한 아니 뭐 그렇진 않아요. 제가 무슨 확고한 무슨 그렇게 해서 처음부터 이렇게 생각한 건 아니고요. 물론 이제 나중엔 그렇게 차츰차츰 뭐 그런 느낌을 받았지만 이제 저희는 뭐 연극하는 사람들이니까 연극적 소재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하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이제 근자에 보면 뭐 전 세계적으로 뭐 좀 추세가 고전이나 아니면 어떤 신화나 아니면 역사 속에서 이제 소재를 찾아서 그걸 이제 새롭게 스토리텔링을 해서 새롭게 만들어내는 뭐 아바타 같은 것도 사실은 그게 고전의 그 뿌리가 있어요. 예. 예, 그런 뭐 그 유럽의 그 신화들 속에서도 그런 예, 이야기들이 그렇죠. 끄집어내서 모티브를 삼았고 그래서 저도 이제 그런 맥락에서 좀 그런 것들을 좀 찾아서 소재들을 발굴해 보자 라는 생각으로 몇 년 전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고민들을 하고 스토리들을 찾아서 연구를 하다 보니까 제가 살고 있는 지역이 또 춘천이고 물론 활동을 뭐 전국적으로 왔다 갔다 하긴 하지만 그래도 제 지역에서 어떤 이야기들이 있는지를 찾아내는 게 또 저희가 해야 될 일이기도 하고 예. 그래서 이제 찾다가 여러 가지 내용들 중에 이제 여러 가지 것들이 이제 킵돼 있는 게 있어요. 다른 스토리들도 그건 제가 이제 차츰차츰 또 그것도 앞으로 해나갈 예정인데 그런 것들도 이전에 먼저 좀 뭐랄까 좀 숭고한 어떤 희생을 하신 분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먼저 좀 했으면 좋겠다 네. 라는 생각으로 사실은 처음에 유인석 선생님에 대한 이야기를 그 장군님의 이야기를 좀 다뤄서 이야기를 만들어 볼까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제가 다루기엔 좀 방대하기도 하고 그리고 유인석 선생님이 갖고 있는 뭐라 그럴까요? 스토리나 이런 것들이 제가 정리하기 너무 좀 크기도 하고 어떤 극적인 요소들을 찾아내는 게 좀 조금 제가 좀 어려움을 느꼈어요. 그래서 그러던 와중에 어떤 분들에게 이제 제가 찾아다니면서 도움도 요청하고 서로 이야기도 나눠보고 어떤 것이 좋겠는지 이렇게 이야기하다 보니까 윤희순이라는 분이 있다라는 걸 알게 됐어요. 이분이 여성이고 최초의 여성 의병장이셨고 예. 뭐 그것만 해도 엄청난 저한테는 좀 사실 좀 충격이었고 그리고 이분이 40년 동안 의병 활동을 하셨고 3대에 걸쳐서 의병 활동을 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시아버지, 예. 시아버지, 남편, 그다음에 본인은 물론 같이 됐고 예. 아들까지 이렇게 3대에 걸쳐서 의병 활동으로 다 하다가 돌아가셨어요.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큰아들 유돈상이가 큰아드님이신데 유돈상이 죽고 열흘 만에 세상을 떠나세요. 윤희순 이사님. 예. 마지막 희망이었던 아들이 죽게 그쵸, 되니까 예. 이제 자신도 버틸 힘이 없으셨구나. 그렇죠. 왜냐면 이제 시아버지 돌아가시고 남편 돌아가시고 그리고 네. 아들과 함께 힘을 합쳐서 독립운동을 하셨는데 네. 아들이 이제 죽고 나니까 또 열로 하셨고 그때 이제 돌아가실 때 연세가 76세셨으니까 마지막에 그 윤희순 선생님이 자기 일생록을 쓰시고 열흘 동안 그 일생록을 쓰시고 이제 돌아가시죠. 네. 참 한 집안이 다 그렇게 3대가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목숨 바쳐서 투쟁하시다가 그렇죠. 그리고 그리고 춘천 지역에서는 윤희순 여사님의 그 가정이 어떻게 보면은 뭐라고 해야 되나 정신적인 뿌리가 되고 기둥이 될 수 있는 집안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닐 것 같은데. 그렇죠. 그런데 윤희순 의사님이 직접적으로 많이 이렇게 부각되어 있지는 않았어요. 예. 왜냐하면 이제 유인석이라는 거대한 큰 분이 계시니까 예. 그 그늘이 너무 커서 음. 또 여성이시다 보니까 예. 좀 소홀히 여긴 점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야기를 해도 다 유인석 선생님에 대한 이야기들이 다 이렇게 되고 그 기념관도 유인석 선생님에 대한 기념관들이 많이 건립되고 했지. 그 사실은 윤희순이라는 분에 대해서는 알고 있고 뭐 저걸 하기도 하지만 크게 이렇게 많이 그 국가적으로나 뭐 이렇게 많이 이렇게 하시지는 않은 것 같았어요. 아 그럼 윤희순 열사님 같은 경우에 기념관이 없는 거예요? 보존회라든가 뭐 그런 게 있어요. 그건 윤희순 기념사업회 이런 분들은 계시는데 아. 그거는 뭐 그 국가에서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춘천에서. 아니 이제 개인 민간에서 아. 민간에서 하시는 하는 거고. 그리고 이제 물론 동상이 있어요. 윤희순 의사님의 동상이 있는데 그 동상도 그 윤희순 기념사업회에서 예. 어떤 행사를 통해서 모금을 해서 그걸로 이제 또 건립을 하셨다 그러더라고요. 물론 뭐 약간의 도움이 시나 어디서 도에서 있었을 수도 있겠고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좀 이제 그 21세기 이제 저희가 21세기인데 예. 그 전이 남성의 시대였다면 이제 21세기는 여성의 시대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네. 소재로 윤희순 의사님을 택한 건 그런 맥락도 있어요. 여성에 대한 그 새로운 우리 시각을 갖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나약하기만 한 존재가 아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유약한 듯하지만 그 강인함이 그렇죠. 가정을 네. 지키고 예. 나라를 지키는 힘이었다라는 걸 좀 이야기하고 싶었어요. 윤희순 의사님 정도면 뭔가 윤희순을 사랑하는 모임 뭐 이런 것도 있을 것 네, 같아요. 있어요. 많이 어떤 단체. 단체가 있으셔요. 예. 그러면 이런 공연을 한다고 했을 때 그쪽에서 이렇게 많은 도움을 주셨겠어요. 네, 뭐 일정 부분 도움을 주셨지만 뭐 그쪽도 뭐 금전적인 도움은 없으시니까 돈이 없으시니까 그냥 마음적으로 마음적으로 많이 도와주셨죠. 그게 어디야? 마음을 그렇죠. 힘을 받아서. 남녀가 유별하다고 하셨는데 그 여성의 시대가 다시 돌아오는 거고 그런 맥락이기도 하지만 남녀가 유별하지만 그 역사를 알고 지키는 것은 그 당연한 후손들의 도리일 그럼요. 텐데 근데 그 윤희순 의사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남녀가 유별해도 예. 나라 없이 무슨 소용이 있겠냐. 예. 그 말 한마디가 사실은 모든 말을 다 모든 것들을 다 해결해 주는 말씀이시죠. 암만 남녀가 유별해도 나라 없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운동하셨던 분들이 누구는 업적을 많이 세우고 공이 크니까 그 사람은 보존회가 있고 역사 기념관이 있고 누구는 뒤에서 밥 해줬으니까 그 사람은 기억하긴 하지만 그 사람은 뒷전이고 그렇게 취급받는다는 건 그건 그렇죠. 그거는 저는 그렇다면 옳지 않는 일이죠. 그렇다면은 옳지 않고 제가 보기에도 좀 편중돼 있는 느낌이 있어요. 약간 좀 한쪽으로만. 예. 그런 느낌이 좀 이제 그리고 이분 같은 경우에는 2000 몇 년도인가 8년도인가에 올해 그 독립운동가로 아마 보훈처에서 선정이 되셨던 걸로 알아요. 2008년도에. 네. 그러니까 그것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제가 너무 불만이 많은 것 같아서 웬만하면 좋은 매달 올해의 이번 달의 인물이라든지 뭐 올해의 인물이라든지 그렇게 뽑는데 그거는 왠지 선전하는 것 같고 그냥 이름만 걸어놓은 것 같고 그렇죠. 우리들이 다시 기억하자 저분들이 어떤 업적을 세웠는지 우리가 다시 알아보자 그렇게 직접적으로 뭔가를 더 하기에는 이건 약간 부족한 게 아닌가. 그래요. 저도 그래서 지금 현실적이지 않은 그냥 정말로 공감하는 말씀이신데 프랭카드 캐치플레이만 있고 내용이 잘 전달이 안 되잖아요. 네. 일반 그렇죠. 국민들한테.
또 청소년들한테 네. 사실은 그런 것들을 우리 이런 연극이나 아니면 또 뭐 연극 영화나 예. 이런 매체들이 사실은 좀 더 효과적으로 내용을 전달할 수 있는 방법 맞아요. 중에 하나일 텐데 음. 물론 이제 너무 그 뭐라 그럴까요? 너무 국수주의적인 개념이 들어가서는 안 되겠지만 있는 사실을 예. 있는 사실을 사실대로 드러내고 네. 그리고 거기서 보편적인 어떤 인류애를 담을 수 있는 내용들로 간다면 사실은 청소년들에게도 역사 교육에도 되게 중요하고 그 속에서 민족애나 어떤 뭐 이런 것도 느낄 수 있고 조국애도 느낄 수 있고 그런 맥락으로 봤을 때 그렇기 때문에 윤희수 열사님을 공연화하고 싶으셨던 그렇죠. 거고 예, 예. 그 중에서 왜 뮤지컬을 선택? 아, 왜 뮤지컬이었냐면 저도 사실 좀 고민을 많이 했어요. 왜냐면 제가 무슨 뮤지컬을 전공했거나 예. 뮤지컬을 잘 알고 있었거나 그렇진 않았어요. 예. 물론 이제 그 전에 뭐 조그만 청소년 뮤지컬들을 만들어 본 경험은 있지만 음. 왜 그랬냐면 이분이 의병 노래를 지으셨어요. 노래를 지으셨다고요? 직접 예 네. 아, 맞아요. 군가를. 군가죠. 그러니까 어. 지금으로 따지면 군가네요. 예. 의병가니까. 예. 그래서 한 8편 정도에 8편 정도 되는 그 노래를 지으셨어요. 아. 가사도 직접 쓰시고. 근데 아직 거기다 붙이셔서. 근데 멜로디는 남아 있질 않아요. 가사는 남아 있는데 예. 어떻게 노래를 불렀는지에 대해서는 이제 정설이 없어요. 추측만 할 뿐이지. 아, 그거를 그래서 이분은 이건 뮤지컬로 해야 될 수밖에 없다. 제 생각에 제가 네. 생각하기에 그랬어요. 어. 이분에 대한 이 연극은 더잘 예, 전달하기 어, 위해서. 뮤지컬로 제작할 수밖에 없겠다라는 생각을 제가 하게 됐죠. 야, 노래가 만약 남아있었다면 그 노래가 참 남아 좋았을 텐데, 있었다면 그쵸? 그 노래가 춘천 지역에 암극의 군부대가 좀 있는데 음. 아니 근데 이제 그래서 그거를 추측해서 그 아까 얘기했던 윤희순 기념사업회라는 데에서 이렇게 추측해서 노래도 한번 불러보고 그러신 적이 있어요. 추측해서. 멜로디가 그 멜로디로 이제 추측해갖고 옛날에 이렇게 불렀을 것이다라는 이제 건데 제가 작품을 준비하면서는 그 멜로디는 사용하지 좀, 않으시는 사용하지 거죠. 않고 새롭게 멜로디를 음. 이제 작곡하셨죠, 작곡가께서. 그 노래 되게 궁금하다. 네. 그 시대에 불려지는 그런 저도 궁금해요. 가요들을 되게 이렇게 어떻게 궁금하다. 어떻게 부르셨을까? 찾아볼 수가 없으니 이게 난감하다 진짜. 어떻게 들려드릴 방법이 없네요. 죄송합니다. 아까 가사 말씀하셨을 때 은근히 기대하셨을 수도 있어요. 그럼 노래가 아니요, 나오는 어디 건가? 모 방송국에서 그분들의 노래 그 재현한 장면을 이렇게 조금 한 장면이 있어요. 제가 본 적이 있어요. 그 기념사업회라 그 분들이 재현한 모습을 이렇게 담은 장면을 제가 봤어요. 예. 영상으로 짤막하게. 와. 어디 인터넷 잘 찾아보면 나오실 거예요. 윤순 의사님 이렇게 치면 야, 노래를 직접 노래를 만드시고 또 무기를 들고 앞에 선봉역으로 서서 뭐 그 의병장을 하시고 그리고 집안의 시아버지가 남편이 아들이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싸우시는데 뒷바라지까지 하시고 아 슈퍼맨인 네. 거죠? 슈퍼맨. 예. 진짜. 그러고 그 하나도 놓치지 않고 잘 하신 거잖아요. 아, 그러게요. 근데 참 얼마나 힘드셨을까 하는 생각을 제가 작품을 쓰면서도 늘 그 생각을 했어요. 그 만주에서 국내에서도 사람도 그러셨겠지만 이제 만주로 망명을 하셔서 다 가셨는데 만주라는 데가 저는 가본 적이 없는데 한번 가보고 싶어요. 그게 뭐 굉장히 춥고 예. 굉장히 또 허허벌판에다 삭막하고 예. 더군다나 이 뭐 먹을 게 하나도 없이 가셨으니 그리고 일본 놈들의 그 탄압 때문에 이제 한 자리에 오래 못 계시고 계속 이동을 하셨어야 되는데 예. 그러다 보니까 이 농사를 져서 뭐 이렇게 추수가 돼서 뭘 먹을 거리가 생겨야 되잖아요. 옛날에 예. 뭐 돈 주고 사고 뭐 이런 게 옛날엔 그렇게 흔하지도 않고 돈도 없었을 테고 그러니까 이 먹고 사는 문제부터 해서 옷 입는 거 집도 움막을 졌다가 또 부시고 도망가야 되고 그러니까 그 삶을 뭐 20-30년을 그 만주에서
하셨다는 걸 생각을 하면 혼자가 아니라 일가족을 다 데리고 다니면서 여기 글이 하나가 올라왔는데요. 의사와 열사의 차이점이 뭔가요? 라고 되는데 이건 저는 잘 모르겠고 선생님 혹시 저도 정확하게 모르겠는데요. 의사와 열사를 저기 그 구분하는 게 있다 그러는데 이렇게 뭐 순국하신 이렇게 뭐랄까 이렇게 이렇게 하신 분은 열사고 이렇게 의로운 네. 기로 계속해서 의사라고 하는데 음. 정확한 거는 독립기념관에다가 독립 뭐 관련된 단체 한번 뭐 문의를 하시는 게 뭐 좋을 거예요. 인터넷 뒤지세요. 인터넷 네이버에 찾아보면 검색. 네. 의사 하면 뭐 치과 의사 나오잖아요. 죄송합니다. 아니 뭐 그런 뜻 같은데 그거는 구분을 짓는 건 제가 짓는 게 아니라 아마 저기서 나라의 보훈처나 이런 데서 짓지 않을까 구분을 의사와 그건 열사. 학자들이 짓는 거지. 네, 전 학자가 아닙니다. 혜진 씨 원샷 줘라. 알았어. 혜진 씨 원샷 준다 내가. 저희 카메라가 부족해. 와 진짜 시청자분들 너무하시네. 혜진 씨 원샷 해. 나가시기 이거 아니죠? 저 너무 썰렁해 보이잖아요. 아 얘기하다가 갑자기 빵 터졌네. 혜진 씨 원샷. 어떻게 야. 보면 그 인물을 다룬 그런 공연들은 업적이나 아니면 삶이나 그 인물을 통해서 시대를 보여줄 수도 있는 거잖아요. 어떤 부분에 치중을 많이 하신 거예요? 업적. 그게 사실 되게 고민스러웠어요. 이 역사를 다루는 작품이 저도 사실 뭐 이렇게 많이 해본 건 아니라서 그리고 실제 사셨던 분이고 그리고 또 많이 훌륭한 일을 하셨던 유명한 또 독립운동가시고 그리고 그 기념사업회가 또 있고 그리고 유족분들도 아직도 생존해 계셨고 해서 사실은 이게 그 사실을 또 잘 왜곡하지 않고 다뤄야 되고 그리고 너무 그 또 역사적 사실과 그 뭐 애국 쪽에만 치중을 하다 보면 드라마적 드라마가 요소 약해지고 재미가 없고 재미가 너무 없어요. 지루해지고 이 되게 고민스럽더라고요. 그 두 가지를 다 만족시켜서 가야 된다는 게 제가 원래 작가가 아니라서 글도 못 쓰는데 어떻게 대본을 쓰게 돼 갖고 대본을 쓰는 단계에서부터 너무 힘이 들었어요. 그 두 가지를 근데 무지하게 고민을 했어요. 그래서 그걸 좀 잘 두 양쪽 축을 잘 끌고 가자. 그랬는데 저는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했는데 관객들이 어떻게 그걸 느끼시고 보셨는지는 저도 궁금해요. 관객분들 찾아다니면서 여쭤보고 싶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분의 그 어떤 숭고한 삶도 담고 싶었고 그리고 인간적인 그 한 여성의 모습, 어머니의 모습, 며느리의 모습, 부인의 모습 이런 모습들이 있으실 텐데 그런 모습도 담고 싶었어요. 그래서 독립운동을 한다는 거대한 그 사실은 패러다임이 아니라 어쩌면 가족을 지키고 자식을 지키고 남편을 지키고 그러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한 여성의 모습 속에서 사실은 그게 거대한 독립운동까지 연결되는 맥락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그걸 잡아내려고 그래서 좀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근데 어떻게 잘 됐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가정 내 가족을 지키는 것이 우리 동네를 지키는 것이 되고 우리 동네를 지키는 것이 우리 나라를 지키는 것이 된다. 민방위 훈련의 기본인데. 그렇죠. 민방위 훈련의 기본인데 정말 혜진 씨는 알 수 없는 민방위 훈련? 들어본 적 있어서 많이 듣다 보는데 그러네. 그렇게. 근데 저는 한 가지 의문이 또 생기는 게 이 윤희순 선생님 같이 이렇게 숭고한 삶을 살아오신 어떻게 보면 나의 조상이다, 나의 윗사람이기도 하고 우리 근데 모두의 조상이죠. 예, 그게 춘천 지역에서 거의 특화된 인물이잖아요. 저는 근데 그런 개념은 좀 물론 이제 제가 춘천 지역에서 이제 소재를 끄집어냈지만 사실 춘천에 국한된 건 아니에요.
우리 전 그렇죠. 예. 우리 전체 예. 우리 대한민국에 다 예. 해당이 되시는 거지. 춘천 지역에 특화된 분이라고 이렇게 한정 짓고 싶진 않아요. 사실은 이분의 이야기가 우리나라 전체에 해당되는 거고, 뭐 왜 기존에 그 안중근 의사 이야기로 뮤지컬 우리 네. 예. 윤호진 있었죠. 대표님이 좋은 작품 만드셨잖아요. 안중근 의사가 무슨 평안도 분이신데 평안도를 대표하는 분 아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저는 물론 소재나 이런 그거를 춘천에 계셨던 분을 따왔지만 그 내용은 전체에 해당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 내용은 전체에 해당이 되지만 음. 그래도 그 우리 동네에 있는 분들을 내가 모신다는 건 그렇죠. 그거는 어떻게 보면 후손의 입장으로서 당연한 것들인데 그게 연출님이 그 작품을 만들기 이전에 왜 조명 받을 수 없었는지가 굉장히 답답하고, 그리고 이렇게 재조명 받아서 뮤지컬로 공연화를 만들었는데 이것을 본 그 지역의 관계자들은 왜 이걸 그냥 방치하는지. 아니 뭐 그 제조 그러니까 그 전에 조명을 못 받은 건 아니시고요. 조명을 네. 받으셨죠. 근데 이제 이런 식의 그 활동이 아니라 이제 제가 알기로는 1년에 한 번씩 그 헌달회라고 해서 그 제사 비슷한 것을 지내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기념 사업회에서. 아, 사업회에서요? 네, 그 동상에 그 네. 춘천에 가면 이제 춘천시립도서관 뒤편에 그 동상이 있는데 거기서 1년에 한 번씩 헌달회를 지내세요. 네. 네, 오셔서 뭐 시장님도 오시고 뭐 이러시는 것 같아요. 또 음. 뭐 오시는데 그런 제사들은 계속 지내왔고요. 예. 그런 것들을 하지 않은 건 아니에요. 그 이제 오해가 솔직히 있고 그런 것들을 계속 해왔는데 이제 저는 그거를 저의 방식대로 새롭게 표현을 표현의 방식을 바꾸어서 바꾼 거죠. 그러니까 이제 기존에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그런 것들이 이렇게 그 학생들이나 예. 우리 후손들에게 네. 보다 좀 더 적극적으로 알려질 수 있는 방법은 음. 이런 매체 아까도 말씀드린 연극이나 예. 뮤지컬이나 영화 쪽으로 만들어서 보여주는 게 예. 좋지 않을까. 물론 우리가 그런 일들도 하고 있고 예. 그래서 이제 저는 이렇게 선택을 한 거지 그분들에 대해서 그동안에 안 했다는 거는 아니고요. 그리고 계속 활동을 해오셨는데 예. 그걸 가지고 연출님의 나의 본분인 공연화시켜서 그것을 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다는 마음이셨군요. 예. 그런 공연을 계속 이제 서울에서도 뭐 하시거나 뭐 그러실 의도는 있으세요? 의도는 있죠. 의도는 있는데 의도는 항상 있어요. 버리지 않고 가지고 예. 있다가 예. 기회가 되면 예. 펼치실. 예, 저희 윤희순 선생님의 방송으로 6회, 7회, 2회를 특집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제 시간이 어느덧 좀 일부를 마무리할 시간이 돼서 저희 마무리로 선생님께서 윤희순 선생님께서 쓰신 그 일본의, 편지, 일본 헌병 대장한테 헌병대장한테 보내는 보내는 편지. venom 대장 보거라. 예, 이걸로 또 한 장면 만드셨잖아요. 예. 요 장면 얘기 잠깐만 좀 해주시죠. 이제 그 venom 대장에게 직접 편지를 쓰셨어요. 가라. 좋은 말로 할 때 빨리 가라. 저 있다가는 우리 화나면 니네 큰일 난다. 이런 뜻으로 이제 편지를 쓰셨어요. 달래고 호통치고 마치 어린아이한테 이야기하듯이 아주 기계 있고 예. 여성으로서 남성도 하기 힘든 그런 예. 기계 있는 모습을 담고 있어요. 예. 그래서 제가 그 장면을 헌병대장과 윤희순 선생님이 이렇게 그 분을 이제 두 명을 이제 이렇게 세워놓고 이제 표현해 보려고 했던 장면이에요. 대비시켜서. 이 장면 보면서 연출님의 연출적 의도라든지 이 윤희순 선생님의 편지에 대한 의도 이런 것들이 너무 명확하게 잘 드러나는 것 같아서 저희 1부 마지막으로 이 영상을 보여드릴까 합니다. 1부 마지막 대한민국 최초 여성 의병장 윤희순 의사의 이야기와 작품 설명. 외놈대장 보거라. 외놈대장 보거라. 요거를 마지막으로 보여드리면서 일단 6회 디스플레이 아트홀 6회 마무리를 하시죠? 할게요. 하죠? 해요? 우리 항상 하는 멘트 해야지. 네, 공연과 사람이 공존하는 디스플레이 아트홀
좋은 공연이 있어 즐겁고 좋은 사람이 있어 행복한 디스플레이 아트홀. 네, 아쉽지만 저희 오늘 영상 하나도 못 보셨죠? 하나 보여드리고 끝낼게요. 외놈 대장 보거라 보시면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예, 7회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 버퍼링. 비나이다 비나이다 천지신명계 비나이다. 나라 위에 거병하신 아버님과 서방님, 하늘님이 보호하사 외놈들을 물리치고 몸성이 돌아오시기를 두 손 모아 비웁니다. 비록 아녀자의 몸이라 하나 마음만은 거병하신 의병들과 함께합니다. 외놈 대장 보거라. 외놈 대장 보거라 조선 한 사람이 경고한다 우리나라 욕심나면 구경이나 할 것이지 우리나라 임금을 괴롭히고 국모를 살해하고도 살아서 가기를 바라느냐. 입마저 때 꼬랑새가 좋은 말로 할 때 용서를 빌고 가거라 우리 조선 사람들 나가라면 항소 호랑이와 맞추리라 오해하기 전에 너희 나라로 가거라. 좋은 말로 달랠 거면 너희 나라로 가거라. 후회하기 전에 너희 나라로 가거라. 좋은 말로 달랠 거면 너희 나라로 가거라. 입마저 때 꼬랑새가 좋은 말로 할 때 용서를 빌고 가거라 우리 조선 사람들 나가라면 항소 호랑이와 맞추리라 오해하기 전에 너희 나라로 가거라. 좋은 말로 달랠 거면 너희 나라로 가거라. 후회하기 전에 너희 나라로 가거라. 좋은 말로 달랠 거면 너희 나라로 가거라. 대장 보거라 조선 한 사람이 경고한다 조선 선비의 아내 윤희선 지 않으마 조선 선비의 아내 윤희순.